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요동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회자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인지.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알라이언스과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 이 방송 녹화하기 직전 직후, 그러니까 주말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8% 이상 급락을 하고 지수가 2500m로 미끄러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랴부랴 방송을 하나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을 그대로 놔두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회자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인지. 첫 번째는 미국의 노동시장 이야기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면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미끄러져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 그러면 미국 실업률이 이렇게 미끄러진 것을 몰랐을까? 그 다음에 나눈 이야기가 그런 바람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거 아니냐, 이 타이밍 놓쳤다라는 불평이 나오면서 또 언론의 많은 신문 기사들 내용이 금리 타이밍이 늦어져서 그렇다. 결국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증거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AI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텔도 그렇고 아마존은 약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AI 관련 주식들 반도체라든지 부품 소재 장비 쪽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아마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은 네 번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네 번째 요인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가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떤 수익이라든지 기술 발전이라든지 상용화가 뒷받침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물가 안정과 고용 상승 등이 뒷받침되면서 이루어진 내용일까? 여섯 번째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 PMI 지수가 46.8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48.8 정도였는데 이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난집에 또 살짝 기름을 부어 넣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올 초부터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을 CME 시장을 통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현물 시장이 아니고 1월부터 광물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면서 중국 경제의 내수 불안 또 내수 침체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독불 장군이라고 하지만 중국 경제의 협력과 협조가 없이는 미국으로서도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도 녹록치가 않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항목은 바로 최근에 듣고 계시는 지정학적 이유,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입니다.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의의 장례식이 카타르에서 치러질 건데 과연 직전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미국과 전 세계의 어떤 걱정, 우려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의 급락이 방금 말씀드린 경제 내적 요인으로는 제조업도 침하되고 있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타이밍을 놓쳤고 제조업 지수의 하락과 함께 주택의 어떤 판매량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경제적인 내용과 함께 비경제적인 경제 외적인 요인, 재정학적 불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ING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 한 번은 시장은 연준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금리 자꾸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 연준에게 던지는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나름대로는 신중한 모드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화가 나는 내용이 뭐냐면 금리가 지금쯤이면 4%대의 진입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5.5%고 9월 달에 0.25%포인트 겨우 낮출 것이냐.
그러지 마라. 빅컷해라. 0.5%포인트 낮추고 11월, 12월 중에서도 한 번 더 0.5%포인트 낮추고 그리고 12월쯤 세 번째 되는 해 아니면 11월 달에 0.25%포인트 한 번 낮추고 그래서 올해 안에 1.25%포인트를 낮춰서 적어도 내년 시작하기 전까지는 4% 초반의 금리를 가져가고 2025년에는 3.5에서 3.75%포인트의 금리를 가져가 달라는 메시지를 월간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AI와 관련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이 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은 이미 제가 7번째 드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함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걸 완만히 연착륙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버블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더욱더 안고 갈 것이냐의 결정은 11월 5일 날 결정될 것이지만 경제적 요인,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방금 주식시장의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와 오늘 있었던 블랙 먼데이 대한민국과 일본 니케이 225 토픽스 지수도 아마 8년 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최고의 하락을 보여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증시의 둔화 현상 또는 침체 현상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메시지도 담겨져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미 대선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되고 또는 이어질 것인지의 문제가 세 번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핵심 이슈를 잠시 뒤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안전벨트 매십시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릴 때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렸죠. 경제 단판도 그렇고 다른 채널에 가서도 숏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스페큘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 개미 투자가들, 흔히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작전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추정입니다만 엄청난 주식을 사모으고 있을 겁니다. 이게 기회니까. 그렇지만 멸치대라에 비유하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 큰 물살의 움직임이 마치 경기 공황 또는 대불안이 오지 않나 하는 걱정에 주식을 팔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도 그렇고 미국 조야에서도 결국은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의 폭락은 바람직하지 않았고 역대 1987년도, 1998년도, 2008년도 주가가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해에 반등하는 모습을 볼 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불안에 뜨실 필요 없이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계속해서 디에버리징, 사모아서 자기의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가능하면 첫 번째, 투기적 투자를 하지 마셔라.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옆 테이블 등등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아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뭘 사야 된다, 아니면 뭘 팔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듣지 마십시오. 개인의 주관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장기 투자를 할 때 투자가 되는 것을 투자하십시오. 조금씩 사 모으시면 결국 10년,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깊은 파도가 오지만 여러분 태풍이 온다 그럴 때 태풍이 1년 365일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기류가 바뀌면 또 태풍은 가라앉게 되고 시커멓던 물도 맑은 물이 변합니다. 그 기간이 짧게 이루어질 것인가 길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대선이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압력을 받지 않을까요?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현재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단기 금리가 이제 3%대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조만간에 미국 다우 지수라든지 주가 지수도 냉정함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요동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장기 투자로 전환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급하게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